최근 유럽 각국에서 징병제 부활 시도가 연이어 실패하면서 전 세계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강제 징병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 국제포럼에서 중국 대표가 한국의 병역 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시대착 오적이라고 공격했지만 실제 한국을 조사한 영국 연구원이 발표한 충격적인 진실을 듣고 참석자들은 말문이 막혀버리게 되는데요. 과연 그 연구원이 발견한 한국만의 놀라운 비밀이 무엇이길래 전 세계가 이렇게 놀라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슨 리드입니다. 런던에 있는 글로벌 안보 싱크탱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27살이고 각국의 국방 정책을 분석하는 게 제 주요 업무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던 경험에 관한 건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국제 국방 포럼에 참석했어요. 런던 시내 한복판에 있는 호텔 컨퍼런스룸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국방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메모지와 펜을 준비하고 앞자리에 앉았죠. 이번 주제는 현대 국가의 국방 인력 운용이었는데 각국 대표들이 자국의 정책을 발표하는 시간이었어요. 중국 대표로 나온 왕 리천이라는 사람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국방부 홍보담당관이라고 소개되었는데 첫인상부터 뭔가 교묘하고 냉소적인 느낌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정장 차림에 지적인 안경을 쓰고 있었지만 입가에 떠오르는 미소가 어딘지 비꼬는 듯 했거든요. 왕 리천은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한국을 겨냥한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나라를 위해 총을 들죠? 한국은 아직도 20대 청년들을 강제로 군대에 보내고 있습니다. 참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해요. 왕 리천의 말에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저도 솔직히 그의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었거든요. 2년이나 되는 시간을 무급으로 복무한다는 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으니까요. 현대 사회에서 청년들에게 그런 희생을 강요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왔어요. 우리는 돈을 주고 전문가를 고용합니다. 감성팔이 같은 건 하지 않아요. 효율성이 전부죠. 왕 리천은 계속해서 한국의 병역 제도를 조롱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에 찬 오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21세기에 아직도 그런 구닥다리 시스템을 유지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발언에 동조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영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은 모두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군에 지원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시스템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강제 징병은 시대착 오적인 제도 같았습니다. 저 역시 그런 선입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죠. 한국 청년들이 정말 불쌍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국가에 강제로 바쳐야 하다니. 왕 리천의 말은 점점 더 신랄해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인권 침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강제로 박탈하는 거잖아요. 회의실 분위기도 점점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이었어요. 프랑스에서 온 대표는 맞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징병제가 있었지만 폐지했죠 라고 맞장구를 쳤고 독일 대표도 현대적 가치와 맞지 않는다며 동조했습니다. 저 역시 마음속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20대 초반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국가가 가져가는 건 정말 문제가 있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왕 리천의 다음 말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한국 청년들도 다 싫어할 테니까 조만간 폐지될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거든요. 그의 말투에서 묘한 확신이 느껴졌는데 마치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한국의 병역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인터넷을 뒤져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거의 모든 남성이 약 2년간 군복무를 해야 하더라고요. 그것도 월급이라고 해봐야 용돈 수준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네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탈영률이나 기피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거든요. 강제로 끌려간다면 당연히 도망치려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부분의 청년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군대에 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첫 번째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한 건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인터뷰였어요. 대부분이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년간 강제로 끌려가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왕 리천의 말대로라면 한국 청년들은 모두 불만에 차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켜고 한국의 병역제도에 대한 뉴스를 검색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최근 징병제 부활을 추진했다가 청년들의 극심한 반발로 실패했다는 뉴스였어요. 프랑스 청년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고 우리 인생을 국가가 결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저항했다고 하더라고요.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징병제 부활 논의만 나와도 시대착 오적이라며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는 기사가 줄줄이 나왔어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왕 리천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렇게 참으면 인권 침해조라는 그의 발언이 정말 맞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 청년들의 인터뷰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지 않은 그들의 표정과 말투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의 징병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더니 대부분이 왕 리천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정말 구시대적이죠. 청년들이 불쌍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그런 걸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같은 대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동료가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전에 한국인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 말로는 군대 갔다 와서 오히려 성숙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그 말에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무엇이 한국을 다르게 만드는 걸까요? 오후에는 한국 관련 다큐멘터리를 찾아봤어요. 유튜브에서 한국 군대에 관한 영상들을 보다가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받는 청년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들의 표정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물론 힘들어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감정도 보였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청년의 인터뷰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싫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배우는 게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경험들이거든요. 그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연기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군복무를 마친 청년이 부모님께 인사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어른이 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아들을 보며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뭔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강제 복무가 아닌 것 같았어요. 왕 리천의 말과는 정반대의 현실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청년들은 정말로 억지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힘들어하고 때로는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들 안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특별한 가치관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한국을 다르게 만드는 걸까? 왕 리천은 분명히 확신에 차서 한국의 징병제를 비판했는데 실제 현실은 그의 말과 전혀 달랐어요. 한국에는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한국 청년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본 것은 체념이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다른 종류의 각오나 의지 같은 것이었어요.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며칠 후 정말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아시아 국방정책 조사차 서울에 출장을 보내기로 했는데 제가 지원자로 선발된 거예요. 한국의 병역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절정에 달했던 터라 정말 반가웠습니다. 드디어 직접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공항 곳곳에서 군복을 입은 젊은 남성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우울하거나 지쳐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거든요.
서울 시내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첫 번째 일정은 한국의 병역연구소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조민석이라는 분석관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비역 대위 출신이라고 소개받았는데 첫인상부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고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답변해주는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앨리슨 연구원, 한국의 병역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조민석의 첫 마디였어요. 저는 솔직하게 제 의문점들을 털어놨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21개월 동안 매일 새벽 훈련에 거의 무급인데 어떻게 탈영률이 이렇게 낮을 수 있죠? 조민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구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국가와 공동체를 함께 배웁니다. 공동체를 배운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물었더니 조민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서구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함께 배워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뭔가 새로운 관점이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개인의 자유만을 생각했는데 공동체라는 관점에서는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래도 강제로 시간을 빼앗기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조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빼앗기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말입니다. 군복무를 통해 청년들은 단순히 군사훈련만 받는 게 아니거든요. 책임감, 협동심, 인내력, 리더십을 배우죠. 무엇보다 자신보다 큰 무언가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을 기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른 방법으로도 배울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여전히 의문이 많았어요. 조민석은 잠시 침묵하더니 제안을 했습니다. 내일 병역문화체험장에 함께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직접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날 밤 호텔에서 조민석과의 대화를 계속 되새겼습니다. 그의 말에는 분명히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납득되지는 않았거든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얻어야 할 가치가 과연 무엇일까요? 왕 리천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인권 침해 아닌가요? 하지만 동시에 조민석의 진정성도 느꼈습니다. 그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정말로 한국의 병역제도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의 눈빛에서 확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일 병영체험을 통해 과연 무엇을 보게 될지 정말 궁금했어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복무를 하고 있겠죠. 그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정말로 억지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조민석의 말처럼 무언가를 배우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조민석과 함께 병역문화체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그는 한국의 병역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오늘 보실 곳은 실제 군부대는 아니지만 군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입대 전에 미리 와보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한국 군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방문하기도 하거든요. 체험장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로 본 것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6시였는데도 그들의 동작은 정확하고 빨랐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저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저렇게 움직이는 건가요? 제가 조민석에게 물었더니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힘들어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죠. 여기서는 타율이 아니라 의무와 자부심으로 움직입니다. 한 청년에게 직접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어요. 박준호라는 20살 청년이었는데 다음 달에 입대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군대 가는 게 무섭지 않나요? 제가 물었더니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무섭기보다는 기대가 커요. 물론 힘들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형들 말을 들어보니까 거기서 정말 많은 걸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한다고 했어요. 박준호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연기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정말로 군복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주변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추가로 물었더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싫다고 해요. 당연하죠. 하지만 막상 다녀온 형들을 보면 확실히 달라져 있어요. 더 성숙해지고 책임감도 강해지고요. 그래서 저도 기대하게 된 거예요. 조민석은 저를 다른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서는 실제 군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후배들에게 경험담을 들려주고 있었어요. 김태현이라는 23세 청년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매일 울고 싶었죠. 하지만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동료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뭔가 특별한 유대감이 생겼어요. 혼자서는 절대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을 함께 이겨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요. 김태현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왕 리천이 그렸던 모습과 완전히 달랐어요. 억지로 끌려가서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나요? 제가 물었더니 김태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책임감이에요. 예전에는 제 일만 생각했는데 군대에서는 내가 실수하면 동료들에게 피해가 가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었어요. 점심시간에 조민석과 함께 식사하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들이 억지로 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제가 솔직한 느낌을 말했더니 조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억지로 해요. 당연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배우는 게 단순히 군사기술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문제 아닌가요? 저는 여전히 서구적 관점에서 의문을 표했습니다. 조민석은 잠시 침묵하더니 신중하게 답했어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죠. 진정한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할 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군복무를 통해 청년들은 개인의 욕구를 넘어서 공동체를 위해 행동하는 법을 배워요. 그것이 진정한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후에는 실제 훈련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팀을 이루어 장애물을 넘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한 명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즉시 도와주고 힘든 구간에서는 서로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리더 역할을 맡은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위험한 구간을 지나가고 동료들이 안전하게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의 표정에서 진정한 책임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체험장을 떠나면서 저는 조민석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건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라 인성교육이네요. 조민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한국의 병역제도는 전투보다 사람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체험장에서 돌아온 후 더욱 깊이 있는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민석은 실제 군복무를 마친 청년들과 그들의 가족을 소개해줬어요. 먼저 만난 건 이승민이라는 24세 청년과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승민은 작년에 제대했고 현재 대학에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들이 군대 간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이승민의 아버지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들이 나라를 지키러 간다는 게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이 컸거든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영국에서는 가족이 군대에 보내는 걸 때로는 수치로 여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군대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문화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이승민이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훈련하고 선임들한테 혼나고 정말 집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제가 물었더니 이승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책임감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군대에서는 모든 걸 스스로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부모님의 소중함도 깨달았고요. 이승민의 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제대하고 돌아온 아들을 보니까 정말 많이 성숙해져 있었어요.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커졌더라고요. 다음으로 만난 건 박소영 씨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현재 군복무 중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반대했어요. 왜 꼭 가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무엇 때문에 생각이 바뀌셨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더니 박소영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남편이 보내는 편지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거기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더라고요. 리더십도 배우고 동료를 돕는 법도 배우고요.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병역이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가족들도 그것을 자랑스러워했고요. 이건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문화였습니다. 조민석은 저를 또 다른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군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모여서 봉사활동을 하는 모임이었어요. 그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걸 사회에서도 실천하려고 해요. 모임의 리더인 최동훈이 설명했습니다. 거기서 배운 건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대한 후에도 계속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봉사활동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독거노인 돌봄, 환경정화, 재해지역 복구 지원 등등. 그들의 조직력과 실행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군대에서 배운 협동심과 책임감이 그대로 발휘되고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 병역제도의 진짜 목적이에요. 조민석이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군사력을 기르는 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가진 시민을 기르는 거죠. 개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배우는 과정이에요. 저녁에 한 청년의 가족과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김민수라는 청년이 다음 주에 입대한다고 해서 가족들이 작별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함께 초대받았습니다. 김민수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군대를 다녀왔어. 나도, 아버지도, 아들도. 그리고 이제 손자까지.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김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무서운 게 당연해. 하지만 거기서 너는 진짜 어른이 될 거야. 우리 모두가 그랬듯이 말이야. 김민수의 어머니도 말씀하셨어요. 걱정되지만 자랑스러워요. 우리 아들이 나라를 위해 일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뿌듯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보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는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여기서는 병역이 개인의 부담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자부심이었어요.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전통이었고 그 안에서 공동체 의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제가 조민석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병역제도가 아니라 한국만의 특별한 사회교육 시스템이네요. 조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아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에요. 제도가 아니라 정신으로 움직이는 거죠. 마지막 날 조민석과 함께 한강변을 걸으며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며칠간의 경험을 통해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의 병역제도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억지로 시간을 빼앗기면서도 불만이 없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이건 시간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거였네요. 조민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서구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지만 저희는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추구해요. 병역은 그 조화를 배우는 과정이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청년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덧붙였더니 조민석이 설명했습니다. 그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문화 때문이에요. 부모님도 할아버지도 모두 그 과정을 거쳤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한강변에 앉아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복무를 하고 있을 텐데 그들은 단순히 의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고 있었어요. 개인으로서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도 말이죠. 앨리슨,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조민석이 말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서 한 영상을 보여줬어요. 최근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젊은 예비역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구조 작업에 참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발적으로 모였죠. 군대에서 배운 협동심과 책임감이 이런 상황에서 발휘되는 거예요. 영상 속 젊은이들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움직이면서도 서로를 돕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이제 이해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병역제도는 단순히 군사력을 기르는 게 아니라 사회를 위해 행동할 줄 아는 시민을 기르는 거네요. 이건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에요. 조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투자인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가 위기 상황에서도 빠르게 단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남성들이 그런 경험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조민석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앨리슨, 서구의 개인주의도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의 공동체주의도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병역제도는 그 가치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처음에는 왕 리천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국에는 정말로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한국의 병역제도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로 정했어요. 왕 리천이 조롱했던 시스템이 실제로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회통합 모델 중 하나였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청년들의 변화였습니다. 군복무를 통해 그들은 단순히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있었어요. 책임감, 협동심, 리더십,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한국이 점점 멀어지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다른 나라들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프랑스나 독일이 징병제 부활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제도만 가져와서는 안 되고 그 안에 담긴 정신과 문화까지 함께 가져와야 하는 거였죠. 한국의 병역제도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철학이었고 공동체를 위한 교육이었어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큰 자유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거죠. 런던에 돌아온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다시 국제 국방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발표자로 나서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 병역제도의 새로운 관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기로 했거든요. 발표 당일 회의실에는 지난번과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왕 리천도 당연히 참석했어요. 그는 여전히 그 냉소적인 미소를 지니고 있었지만 저는 이제 그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병역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 선입견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했어요. 저 역시 처음에는 한국의 징병제가 시대착 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구시대적 제도라고 여겼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왕 리천도 흥미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자신의 논리를 지지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제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병역제도는 세계가 실패한 영역을 성공적으로 해낸 유일한 시스템입니다. 왕 리천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냉소적인 미소가 사라지고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것은 강제가 아니라 교육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만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박준호의 기대감, 김태현의 성장 이야기, 이승민과 그 아버지의 자부심. 실제 경험담들이 회의실을 압도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서구에서는 군대를 가는 걸 때로는 수치로 여기기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자랑스러워했어요. 여러 세대에 걸쳐 형성된 공동체 의식이 있었거든요. 왕 리천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그건 단순히 세뇌된 거 아닌가요? 국가가 강요한 가치관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냉소가 묻어 있었지만 예전만큼 확신에 차 있지는 않았어요.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직접 경험했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본 자연재해 구조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발적으로 모여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병역제도가 만들어낸 결과예요.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품었던 참석자들도 점점 진지해지고 있었어요. 프랑스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나라들은 실패했을까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프랑스와 독일이 징병제 부활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이유는 제도만 가져오려 했기 때문이에요. 한국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문화와 가치관이 없었거든요. 왕 리천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문제죠. 인권 측면에서 봤을 때 말이에요. 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조민석이 해준 말을 떠올렸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진정한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할 줄 아는 것에서 시작되죠. 한국의 청년들은 병역을 통해 개인의 욕구를 넘어서 공동체를 위해 행동하는 법을 배웁니다. 한국의 병역제도는 단순히 군사력을 기르는 게 아닙니다. 저는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그것은 책임감 있는 시민을 기르는 교육과정이에요.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추구하는 독특한 사회 시스템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왕 리천만 묵묵부답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의 냉소적인 확신이 완전히 흔들린 것 같았습니다. 발표 후 여러 참석자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질문했습니다. 정말 그런 게 가능한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같은 질문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제도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 안에 담긴 정신과 문화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조민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메일이 아닌 손편지로요. 뭔가 더 진심이 전해질 것 같았거든요. 조민석님께. 런던에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이 계속 생각납니다. 오늘 국제포럼에서 발표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특히 왕 리천이라는 중국 대표는 할 말을 잃더라고요. 편지를 쓰면서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박준호의 기대에 찬 눈빛, 김태현의 성숙한 모습, 이승민과 그 가족의 자부심. 모든 게 생생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젊은이들이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바치는 게 아니라 투자하고 있었던 거네요. 자신에게도 공동체에게도 말입니다. 영국으로 돌아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 놀라워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해?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기 어렵다고 하기도 했고요. 한국의 병역제도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의 교육 철학이었거든요.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놀라운 시스템이었어요. 편지를 쓰면서 왕 리천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는 확신에 찼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진실을 보지 못했던 거죠. 사실 예전에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청년들의 변화였어요. 군복무를 통해 그들은 정말로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책임감, 협동심, 리더십,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연구소에서 동료들에게 한국 출장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모두들 제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부장님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군요. 이런 연구 결과는 서구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요라고 평가했습니다. 앨리슨, 혹시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은 없나요? 동료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하고 싶어요. 한국의 사례를 더 깊이 연구해서 다른 나라들도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한계도 느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독특한 문화의 산물이었어요. 단순히 제도만 베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왕 리천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이메일이었는데 내용이 의외였어요. 앨리슨 연구원님의 발표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한국 사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놀랐지만 기꺼이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그도 결국 진실을 알고 싶어 했던 거죠.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한 달 후 국제안보저널에 제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한국병역제도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통한 사회통합 모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논문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여러 나라에서 연구 협력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건 조민석으로부터 온 답장이었습니다. 앨리스님의 논문을 읽었습니다. 한국의 가치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분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저희도 우리 시스템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그 출장은 제 인생을 바꾼 경험이었어요. 단순히 다른 나라의 제도를 연구하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거든요. 한국의 병역제도는 감동도 강요도 아닌 믿음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었습니다. 세계가 포기한 것을 한국은 해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조화라는 어려운 과제를 말이에요. 그것은 제도의 힘이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과 가치관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조민석님,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제게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건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